이번 총선 최대 변수는 경제도 안보도 코로나도 아닌 막말인 것 같습니다. 막판까지 이 막말 논란이 선거 판세를 흔들고 있는데요. 자,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람 결국 차명진 후보 아니었겠습니까? 자, 여기도 지금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 제명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에서 윤리위원회 일단 탈당 권유를 했죠.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되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주십시오 했는데 후보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윤리위원회 없이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또 현수막 가지고 무슨 또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차명진 후보가 제명 무효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냈는데 방금 전에 인용이 됐습니다. 인용이 됐다는 것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명진 후보는 김대호 관악갑 후보와는 달라졌습니다. 관악갑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대호 후보에게 표를 찍으면 그 표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차명진 후보에게 표를 찍으면 그 표는 유효한 표가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차명진 후보가 미래통합당 당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자, 먼저 차명진 후보 건부터 한번 짚어보죠. 관련된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선거라는 게 감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막말들이 사실 논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누구의 감성을 건드리냐 하는 문제인데 그 30, 40대 여성 또는 30, 40대 중도층 의 감성을 부정적으로 건드린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더구나 또 연달아서 그런 자꾸 그 이슈를 만들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분명히 끊고 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 지난번에 지적하셨죠. 절차상의 하자가 좀 있는 결정이다라고 어제 보셨죠? 말씀드렸죠. 어제였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윤리 규정을 갖다가 보니까 21조 2항이에요. 그 위원회 의결, 그 윤리위원회 의결이 있은 다음에 최고위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윤리위원회 의결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남부지방 법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의도가 남부 그 소관이니까 이게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차명진 후보가 냈는데. 똑같이 제가 생각한 것과 똑같이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진 게 절차적인 문제다. 왜냐하면 내용상은 어떻게 법원에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용상으로는 제가 보니까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그렇게 징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에 유해한지 여부는 그 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봤냐면요. 윤리위원회를 수집을 못할 만큼 그렇게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 충분히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규정을 갖다가 봤더니 윤리위원회를 생략하고 그 최고위원회 의결만으로 제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찾을 수 없었다 해가지고 가처분을 갖다가 인용을 갖다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참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황교안 대표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다 알 텐데 이걸 왜 빠뜨렸을까 참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차정 교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왜 빠뜨렸을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선거를 그러니까 선거일이 한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윤리를 거쳐가기가 상당히 나름대로 윤리 소집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아마 외형상의 이유가 그걸 것이고 근데 그 이전에 윤리에서 한번 지금 탈당 권고라는 결정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윤리에게 맡겼을 때 똑같은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지도부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부가 윤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자체 그리고 정치적 여유 이런 부분들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차명진 후보가 막말했던 그 이야기를 또 되풀이해서 이번엔 또 더 다른 케이스에 적용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심각하게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준다. 이건 어떤 식으로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작용했기 때문에 저런 어떻게 보면 법원의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장성철 소장 분석이 매우 궁금합니다. 표심에 상당한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날 거죠. 왜냐하면은 저 발언하고 나서 당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특히 30, 40대에서 이렇게 30, 40대와 중도층에서 좀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급박하게 처리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차명진 의원 건은요 상당히 그냥 두고두고 이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안 좋은 건이에요. 당의 입장과 또 차명진 의원의 입장, 윤리위원회 입장과 최고위원회 입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당의 혼선은 국민들로부터 저 당을 과연 믿을 수가 있냐 그런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악재입니다. 자, 차명진 후보 결국은 근데 장성철 시장 미래통합당에는 이번에 죽다 살아남은 후보들이 몇 명 있네요. 그러네요. 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죠. 네. 내일입니다. 자, 민주당에도 지금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유세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민정 후보 지원 유세가 한 얘기죠. 고민정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니 왜 고민정 후보 당선될 때 다 준다는 얘기냐. 뭐 재난지원금이 국모 하사금이냐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민생당에서 비판한다고 했는데 민생당 비판도 또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룸살롱 골든벨이냐. 이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패널 여쭤보겠습니다. 녹취가 있습니까? 한 가지 먼저 약속합니다. 고민정 후보 당선시켜 주시면 4월 16일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정부가 제출하는 추가 경정 예산을 심사해서 정부는 70%의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현근택 대변인, 네. 이인영 원내대표가 왜 저렇게 발언했을까요? 아니 사실은요. 우리 당에서 이미 모든 국민한테 지급하겠다라는 거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부산 갔을 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지금 핵심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마치 뭐 조건부로 했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고민정 대표가 이게 저희 당에서도 고민정 대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고민정 후보. 예, 고민정 후보가 지금 이제 의원은 아니거든요. 당선돼도. 그렇죠. 지금 이제 20대 국회 안에서 해결하자는 얘기예요. 빨리 하면 4월에 하고 안 되면 5월에라도 하자는 얘기여서 어찌 보면 뭐 직접 관계는 없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또 뭐 이걸 조건으로 표를 뭐 매표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장성철 수장.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제1당이 되지 않으면 이 4월 12일에 저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가장 큰 분기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선거의 최악의 막말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자신들의 쌈짓돈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라는 것이 고민정 후보의 선거 자금이 아니잖아요. 찍어주면은 돈을 주겠다. 이런 매표 행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이인영 원내대표의 저런 천박한 인식은 국민들의 분명히 분노를 나타낼 겁니다. 저러한 재난지원금이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금 벌이가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생존의 문제를 저렇게 지나가듯이 저렇게 한다? 그리고 우리 현근택 대변인께서 그런 식의 뭐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근택 대변인. 사실 뭐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거로 받아요. 예.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마치 뭐 매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우리가 뭐 70%만 준다고 얘기했다가 이 현장에 가서 이번 당선 2개 주면 우리가 바꾸겠다.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말씀처럼 뭔가 이거 이 선거를 의식한 거 아니냐 볼 수 있는데 우리 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지급하겠다라고 이미 발표했고요. 지금 아마 근데 정부에서 이 추경 올리는 건 아마 70%로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혼란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국회에서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 미래통합당도 전 국민한테 지급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선거 이후에 바로 16일 날 임시국회 소집해서 서로 합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야말로 두 분의 발언 누가 옳은지 내일 국민이 또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장성철 소장, 민생당에서 비판하면서 룸살롱 골든벨이냐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골든벨이라는 것은요, 뭐 TV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 계산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뭐 호프집 같은 데 가서도 기분 좋거나 뭐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제 골드카드,
예. 골드카드를 이렇게 흔들면서 그 종 같은 거 있으면 땡땡땡 두드려서 내가 다 계산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룸살롱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저런 비유가 상당히 이번에 선거 과정 중에서 부적절한 것 때문에 국민적인 지탄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선거 바로 내일인데 민생당 같은 경우도 부적절한 비유로 인해서 예.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 같습니다. 차조 교수, 막말 논란이 왜 이렇게 막판에 많아지는 걸까요? 아무래도 다들 다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희 본인이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절박하고 다급하면 상당히 이성적인 생각을 좀 제대로 못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선거 운동을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다, 유권자 잘 못 가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강한 한방에 대한 유혹을 또 이 거부하기가 힘든 것이 예. 이 선거 운동에 이 많은 후보들이 저지르는 실수인데 그런 실수가 이번에는 유난히 많이 눈에 띄네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유권자들이 또 현명하게 그러나 또 아주 엄중하게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의 김남국 후보의 옛 팟캐스트 발언 자체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내가 그 문제 발언 직접 한 게 아니고 악의적인 네거티브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해명이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특별한 조치를 할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논란도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김남국 후보는 이 방송에서 진행자들의 성비하 발언들을 함께 웃고 즐기다가 여성의 몸과 성에 관한 품평에 참여하여 여성을 마치 상품화하였습니다. 김남국 후보는 안산 시민들에게 당장 엎드려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십시오. 이런 논란을 가져왔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으면 물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공격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파악합니다. 사실관계가 잘못된 정치 공세인 만큼 특별한 그 조치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전형적인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 또 마타도아라는 이런 측면에서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택 대변인, 민주당에서 특별한 조치를 할 계획은 없다. 네, 예. 특별한 조치를 계획을 할 건 없고요. 어제 아마 이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김남국 후보가 했는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움은 있어요. 사실은 그냥 쿨하게 사과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뭐 네거티브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어찌 보면 김남국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보면 이제 방송 출연도 많이 했고 우리 당에서도 직접 입당은 좀 늦었습니다만 당 활동을 오래 했었던 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참가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N번방 나왔을 때도 거기에 돈을 냈든 안 냈든 참가한 사람들을 모두 신상도 공개하고 처벌하라 그런 여론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본다 그러면 여기도 물론 이제 돈 내고 들어가는 방이니까 뭐 제한되어 있다고 하지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가 보기에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뭐 본인이 일단 뭐 어제 해명은 했습니다만 쿨하게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저도 제가 만약에 김남국 변호사라면은 저는 사과했을 것 같아요. 뭐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김 변호사, 김남국 후보한테는 악재인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은요 제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송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정확히 하려면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유료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처음에는 500원이었다라고 했는데 예. 이거를 돈이나 벌자 하면서 또 10만 원으로 올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내일 선거에 아마 부정적인 영향은 미칠 것 같은데 예.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막말 논란 관련해서 짚어봤고요.